솔직히 말할게요. 형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그 행동들, 정말 사랑을 얻기 위한 최선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녀의 기분을 사기 위해 하루 종일 휴대폰만 쳐다보고 카톡 알림이 울리기도 전에 답장을 보내고 그녀가 원하기도 전에 온갖 호의를 베푸는 것 말이에요.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하고 있어. 언젠가는 내 마음을 알아주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겠지만 냉정하게 말해서 당신은 지금 지옥으로 가는 급행열차를 탄 겁니다. 여성의 마음을 얻는 방법이 단순히 친절과 과도한 배려라고 믿는다면 당신은 연애라는 전쟁터에서 총도 없이 나간 거나 다름없어요. 진실은 당신이 믿고 있는 것과 완전히 반대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제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형, 그냥 그녀를 조금 무시해봐. 그게 오히려 그녀가 형을 하루 종일 생각하게 만들고 본인의 감정을 되돌아보게 하며 관계의 힘의 균형을 완전히 형 쪽으로 뒤집어 놓을 거야. 이 말이 믿겨지나요? 조금 차갑고 비인간적으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바로 인간 매력에 관한 심리학의 아주 적나라하고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무시의 기술은 결코 상대방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주라는 저급한 수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구조와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고치는 혁명에 가깝죠. 우리 남성들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수많은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통해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 왔습니다. 많이 투자하고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베풀수록 더 큰 사랑으로 보답받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형들이 더 많이 다가갈수록 그녀는 한 걸음 더 멀어지지 않던가요? 당신의 헌신이 깊어질수록 그녀의 눈빛은 더 무뎌지지 않던가요? 이 바로 그 접근 방식 때문에 그녀가 당신을 남성이 아닌 당연한 존재로 여기게 된 겁니다. 당신이 전략적 무시를 제대로 사용하기 시작하면 여성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심리적 약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고 타인의 주목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손에 완벽히 들어오지 않는 것에 대해 미친 듯한 매혹을 느낍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은 그렇습니다. 길게 핀 흔한 꽃보다 절벽 끝에 피어있는 이름 모를 꽃을 더 갖고 싶어 하는 법이죠. 당신이 만들어낸 그 미세한 거리감이 그녀로 하여금 그 강역을 본능적으로 좁히고 싶게 만듭니다. 자,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이건 비겁한 조종게임이나 가스라이팅이 아닙니다. 여성 심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제대로 이해하고 그 결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성은 감정의 존재이고 아주 복잡하고 미묘한 욕망에 의해 이끌립니다. 때로는 당신이 한 걸음 뒤로 물러설 때 그녀는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를 제대로 바라보기 시작하고 더 가까이 다가오고 싶어 합니다. 이 적절하게 물러나는 기술, 즉 무시의 기술을 익히면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는 남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갈망하게 하며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매력적인 남자가 됩니다. 그녀는 속으로 이렇게 의문하기 시작할 겁니다. 왜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나한테 안달복달하지 않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바로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가장 중요한 존재로 자리 잡게 됩니다. 이 전략은 언뜻 보면 논란의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 아주 깊은 진화 심리학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원시 시대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남성들은 무리에서 강하고 가치 있는 리더이자 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수만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이 무의식의 법칙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신감, 자기 절제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 희소성은 매력을 구성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입니다. 만약 형이 늘 준비되어 있고
그녀가 부르면 10분 만에 달려가고 그녀의 모든 요구를 조건 없이 들어준다면 당신은 너무 읽기 쉬운 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매력을 가장 빠르게 죽이는 치명적인 독약은 바로 예측 가능함입니다. 다음 장에 무슨 내용이 나올지 다 아는 책을 누가 끝까지 밤을 새워 읽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한 여성을 전략적으로 무시하는 기술의 디테일한 방법부터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까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당신이 뼈를 깎는 자기 희생을 하지 않고도 그녀를 무의식적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심리 전략들,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에서 절대 을의 위치에 서지 않게 만드는 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형들, 정말로 바뀌고 싶습니까? 정말로 그녀의 마음속에서 대체 불가능한 남자가 되고 싶나요? 만약 이 주제가 흥미롭고 이제는 진짜 갑의 연애를 해보고 싶다는 결심이 섰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주세요. 형들의 그 의지가 저에게는 이 귀한 정보를 전달할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정말 고마워요. 자, 이제 마음 단단히 먹고 우리 함께 더 깊은 심리의 심연으로 들어가 볼까요? 형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거 하나만 확실히 짚고 넘어갑시다. 내가 말하는 무시라는 단어를 듣고 그냥 그녀가 말 걸어도 씹고 연락 와도 안 받고 일부러 못되게 굴라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다면 완전히 번지수 잘못 찾은 겁니다. 그건 매력적인 남자가 아니라 그냥 예의 없는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다루는 기술은 그런 유치한 수준이 아닙니다. 이 무시의 본질은 그녀를 향한 당신의 과도한 신경줄을 끊어내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에게로 돌리는 아주 고결하고도 강력한 사고방식의 혁명입니다. 솔직히 우리 남자들은 참 단순해요. 내가 이만큼 잘해주면 그녀도 이만큼 나를 좋아해주겠지 라는 등강요한의 법칙을 믿거든요. 게임에서 경험치를 쌓으면 레벨업을 하듯이 정성을 들이면 사랑도 비례해서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형들, 연애는 수학이 아니라 심리학이에요. 당신이 그녀에게 쏟아붓는 그 엄청난 정성과 노력이 때로는 그녀에게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나 당연한 서비스로 느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오히려 당신이 너무 많이 투자하고 너무 많이 다가가고 너무 많이 베풀수록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게 됩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너무 쉬운 상대가 되어버렸으니까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형, 명품 브랜드가 백화점 정문에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제발 사달라고 애걸복걸하는 거 본 적 있어? 아니면 루이비통이나 샤넬이 1+1 행사나 파격 세일을 하는 걸 본 적 있나요? 절대 없죠. 그들이 가치를 유지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게 만드는 것, 그리고 적절한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무시의 기술을 제대로 쓰기 시작하면 여성이 가진 가장 깊은 감정적 약점을 건드리게 됩니다. 바로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와 주목받고자 하는 욕망, 그리고 무엇보다 손에 넣기 힘든 것에 대한 본능적인 갈망 말이죠. 우리 인간은 참 묘해요. 언제든 손만 뻗으면 닿는 것에는 금방 실증을 느끼면서도 저 멀리 떨어져서 나를 쳐다봐 주지 않는 것에는 미친 듯이 집착합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쏟던 그 과도한 관심을 잠시 거둬들이고 적절한 거리감을 만드는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빈 공간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벌어진 강역을 자기 스스로 좁히고 싶어 안달이 나게 되죠. 왜 연락이 없지? 나한테 질렸나? 아니면 내가 매력이 없나? 이런 생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게임 끝입니다. 그녀는 이제 당신의 관심을 다시 얻어내기 위해 스스로 노력을 하기 시작할 테니까요. 하지만 오해는 금물입니다. 이건 그녀를 괴롭히려는
해로운 조종 게임이 아니에요. 여성이 관계에서 느끼는 끌림이라는 감정이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를 정확히 꿰뚫어보는 통찰력입니다. 여성은 감정의 파동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모든 것이 안정적이고 평온하기만 하면 그 파동은 멈추고 지루함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한 걸음 물러설 때 그 파동은 다시 요동치기 시작하죠. 당신이 적절하게 물러서는 법을 배우면 더 이상 그녀에게 매달리며 자존심을 굽히는 남자가 아니라 그녀를 안달나게 하고 더 깊이 갈망하게 만드는 독보적인 존재가 됩니다. 그녀는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할 겁니다. 이 남자는 도대체 다른 남자들이랑 뭐가 다르지? 왜 나를 공주 대접하지 않는데도 자꾸 생각나지? 바로 이 의문과 호기심이 당신을 세상 그 어떤 친절한 남자보다 매력적으로 만들어주는 마법의 레시피입니다. 자, 이제 당신이 믿어왔던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그 슬픈 공식을 깨버릴 준비가 됐나요? 진짜 가치 있는 남자는 스스로를 희생해서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상대가 스스로 다가오게 만들죠. 그 구체적인 첫 번째 전략, 이제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형들, 우리가 왜 비싼 다이아몬드에 열광하고 줄 서서 먹는 맛집의 길을 쓰고 가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나요?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공기는 우리 생명에 가장 중요하지만 어디에나 널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공기 한 모금에 가치를 부여하지 않죠. 그런데 만약 형이 그녀에게 그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렸다면 어떨까요? 언제든 숨 쉬면 닿는 곳에 있고 부르면 대답하고 카톡을 보내면 1분 만에 답장이 오는 사람. 미안하지만 그 순간 형의 가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희귀한 것에만 높은 가치를 매기도록 설계되어 있거든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깊게 다룰 결핍의 미학기입니다. 진실을 말해줄게요. 여성이 어떤 남성에게 미친 듯이 끌릴 때는 그 남자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그 남자에게서 무언가 결핍을 느낄 때야요. 이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을까? 나 말고 다른 여자가 있는 건 아닐까? 왜 오늘은 연락이 없지? 같은 물음표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채우기 시작할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감정이 싹 트는 겁니다. 형들이 헌신적으로 다 퍼주면서 그녀의 모든 의문을 마침표로 바꿔버리는 순간 그녀의 뇌는 더 이상 형이라는 존재를 탐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합니다. 탐구가 끝나면 당연히 흥미도 사라지는 거죠.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건 미완성 효과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완성된 일보다 중단되거나 미완성된 일을 더 강렬하게 기억해요. 형이 그녀에게 100%의 확신을 주는 대신 20% 정도의 빈 공간을 남겨두는 것. 그게 바로 그녀가 형을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형이 조금 차갑게 느껴질 정도로 거리를 두면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 강역을 메우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거나 손에 넣을 수 없는 것에 대해 묘한 도전의식과 정복욕을 느끼거든요. 이건 남녀를 불문한 보편적인 본능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형들이 한정판 운동화를 사려고 밤새 줄을 서는 이유가 단순히 그 신발이 편해서인가요? 아니죠.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그 결핍과 희소성이 형들을 미치게 만드는 겁니다. 연애도 똑같습니다. 형이 그녀의 인생에서 언제든 가질 수 있는 보급형 남자가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지키며 쉽게 굴복하지 않는 리미티드 에디션이 되어야 합니다. 형이 먼저 연락하지 않고 형의 일정에 집중하며 그녀의 반응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태도를 보일 때 그녀는 비로소 형을 정복하고 싶은 가치 있는 대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건 상대방을 괴롭히려는 악의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관계에 아주 건강한 긴장감을 불어넣는 촉매제죠. 여성이 감정의 존재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그들은 감정의 파도를 타는 걸 즐깁니다. 그런데 형이 너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호수 같은 남자가 되어버리면 그녀는 그 호수에서 금방 지루함을 느낍니다. 때로는 거센 파도처럼 멀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속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처럼 신비로움을 유지해야 그녀가 형이라는 바다에서 계속 헤엄치고 싶어 하는 법입니다. 형들, 정신 차려야 합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말은 도끼질할 때나 쓰는 말이지 연애할 때 쓰는 말이 아닙니다. 10번 찍으면 나무는 쓰러지겠지만 여자는 도망갑니다. 진짜 고수는 도끼를 들고 나무 주위를 서성이다가 나무가 먼저 나를 좀 봐달라고 가지를 흔들게 만듭니다. 형의 거리감이 그녀에게는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형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서 그녀에게 생각할 시간을 줄 때 그녀는 비로소 형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그리고 자신이 형을 얼마나 원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결핍은 갈증을 만들고 갈증은 움직임을 만듭니다. 형이 그녀의 갈증을 너무 일찍, 너무 과하게 채워주지 마세요. 조금은 목마르게, 조금은 궁금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형을 향한 그녀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만드는 가장 세련된 심리 전술입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왜 독립적이고 의존적이지 않은 남자가 진화론적으로 더 매력적일 수밖에 없는지, 그 소름 돋는 본능의 세계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준비됐나요? 형들,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야기가 단순히 나쁜 남자가 되자는 유치한 수작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건 수만 년 동안 우리 유전자에 각인된 생존과 번식의 법칙, 즉 진화 심리학에 뿌리를 둔 아주 과학적인 전략이거든요. 자, 상상해보세요. 구석기 시대에 매일같이 여자 뒤를 쫓아다니며 제발 나 좀 봐줘, 나 오늘 뭐 했는지 알아? 라고 구걸하는 남자가 있었다면 그 남자가 과연 거친 야생에서 가족을 지키고 식량을 구해올 강한 수컷으로 보였을까요? 아니죠. 아마 부족에서 제일 먼저 도태됐을 겁니다. 반면 자신의 사냥에 집중하고 무리의 안위를 책임지며 누군가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는 남자. 이런 독립적인 남성들이야말로 생존 확률이 높고 가치 있는 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본능은 2026년 오늘날을 사는 여성들의 DNA에도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형들이 그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고 연락 한 통에 일희일비하며 매달리는 순간 그녀의 무의식은 사이렌을 울립니다. 이 남자는 생존 가치가 낮아 나를 지켜줄 남자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감정적으로 돌봐줘야 할 아이 같아 라고 말이죠. 여기서 매력의 세 가지 핵심 요소가 나옵니다. 바로 자신감, 자기 절제 능력, 그리고 희소성입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자기 절제예요. 그녀가 아무리 매력적이고 형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형의 본질적인 삶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는 그 단단함, 그게 바로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자석처럼 끌리는 지점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예쁜데 왜 이 남자는 나한테 완전히 넘어오지 않지? 라는 의구심이 들 때 그녀는 비로소 형을 자신이 정복해야 할 가치 있는 남성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형들이 반대로 행동해요. 그녀가 조금만 잘해주면 간이며 쓸개며 다 빼주고 그녀의 스케줄에 맞춰 자신의 하루를 통째로 비워버립니다. 나는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건데 이게 매력에는 치명적인 독약이 됩니다. 왜냐고요?
예측 가능한 남자는 긴장감을 주지 못하거든요. 사냥꾼이 숲에 들어갔는데 사슴이 제 발로 걸어 나와서 나 좀 잡아 잡수쇼 하고 누워있으면 사냥할 맛이 나겠습니까? 쫓고 쫓기는 설렘, 그 아슬아슬한 긴장감이 사라지는 순간 매력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형들, 냉정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세요. 형이 그녀에게 모든 것을 조건 없이 내어주는 그 배려가 사실은 그녀를 잃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구걸은 아니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그녀는 형의 진심을 느낀 게 아니라 형의 결핍과 불안을 읽어냈을 겁니다.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짠하고 나타나는 자판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한 가치관과 목표를 위해 때로는 그녀를 기다리게 할 줄 아는 남자죠. 이건 그녀를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형의 삶이라는 중심축을 굳건히 세우라는 뜻이에요. 형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자신의 시간을 희소하게 만들 때 그녀도 형의 1분 1 초를 소중하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그녀의 카톡 하나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굴지 마세요. 형의 세계는 그녀 없이도 충분히 멋지고 충만해야 합니다. 그 여유로움에서 뿜어져 나오는 비의존적인 에너지가 바로 그 어떤 명품 옷보다 형을 섹시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기억하세요, 형들. 여성들은 자신이 없어도 잘 살 것 같은 남자에게 미칩니다. 그리고 그런 남자가 자신에게만 특별한 관심을 보일 때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느끼죠. 자, 이제 이론은 충분합니다. 이제부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형의 투자 비율을 조정해서 관계의 판을 뒤집을 수 있는지 그 실전 전략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형이 왜 지금까지 을의 연애에서 벗어나지 못했는지 그 처절한 원인 분석과 해결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전으로 들어갑시다. 첫 번째로 박살내야 할 나쁜 습관은 바로 과도한 투자입니다. 형들, 가슴에 손을 얹고 대답해 보세요. 그녀의 카톡 알림 하나에 하던 일을 멈추고 답장부터 보낸 적 있죠? 친구들과의 선약이 있는데 그녀가 만나자고 하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라고 거짓말하며 약속을 취소한 적은요? 만약 그렇다면 형은 지금 스스로 과도한 투자에 늪에 발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위험할까요? 형이 항상 그녀의 주변을 맴도는 5분 대기조가 되는 순간 그녀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형의 모든 관심과 에너지를 공짜로 얻게 됩니다. 경제학의 기본 원칙을 잊지 마세요. 공급이 넘치면 가격은 폭락합니다. 형의 친절과 관심이 무한 리필되는 순간 그녀에게 형의 가치는 더 이상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제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오늘부터 형이 약간의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고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갑자기 잠수 타거나 무례하게 굴라는 게 아닙니다. 형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순히 항상 먼저 연락하지 않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녀를 만나기 위해 형의 소중한 일정을 취소하지 마세요. 형이 원래 하던 운동, 공부, 친구들과의 모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겁니다. 형의 삶을 충분히, 아니 오히려 이전보다 더 치열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 갑자기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물음표가 하나 떠오를 겁니다. 왜 이 남자는 다른 남자들처럼 나를 쫓아오지 않지? 내가 알던 그 사람 맞아. 바로 그 호기심, 그 심리적 결핍이 그녀를 형 쪽으로 끌어당기는 자석이 됩니다. 관계에서도 노력의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무언가가 너무 쉽게 얻어지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낮게 평가합니다. 형이 하루 종일 쉼없이 카톡을 보내고 대화가 끊길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온갖 짤방이나 기사를 공유한다고 칩시다. 처음에는 그녀도 아, 이 사람 참 다정하네 라고 반응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1주일, 2주일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정함은 예측 가능한 짐이 되어버립니다. 아침에 눈 뜨면 와 있는 잘 잤어. 점심때 오는 밥 맛있게 먹어. 퇴근할 때 오는 오늘 고생했어. 이 뻔한 패턴들이 그녀의 하루에서 너무 당연한 배경음악이 되어버리면 그녀는 더 이상 설레지 않습니다. 뻔한 것은 언젠가 지루해지기 마련이고 지루함은 매력의 종말을 의미하거든요. 반대로 형이 정말 한가할 때만 답장하고 대화를 간결하고 유쾌하게 이끈다면 형은 점점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예측 불가능함이 인간의 뇌에서 강력한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요소입니다. 형이 그녀 앞에 모든 것을 깔아주는 카펫이 아니라 그녀 스스로 채우고 싶어하는 빈 공간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형들은 배려라고 생각해서 끊임없이 칭찬하고 그녀가 필요할 때마다 모든 걸 제쳐두고 달려가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그건 형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있는 겁니다. 형은 은연중에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너는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기어갈게. 이 판의 생리를 아는 고수들은 절대로 패를 다 보여주지 않습니다. 한 발 물러나 여유를 만들고 정말 가치 있을 때만 자신의 시간을 선물합니다. 그 선택적 집중 때문에 그녀는 형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묘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되죠. 명심하세요. 끌림의 세계는 철저하게 가치에 의해 지배됩니다. 형이 계속해서 투자하고 쫓아가고 언제든지 나타난다면 그녀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정복의 희열을 형이 스스로 지워버리는 꼴입니다. 형의 가치는 형이 얼마나 많이 베푸느냐가 아니라 형의 삶이 얼마나 단단하고 독립적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형들, 아주 중요한 심리적 비밀 하나 알려줄까요? 여자는 자기를 좋아하는 남자보다 자기를 왜 안 좋아하는지 궁금하게 만드는 남자에게 훨씬 더 강력하게 끌립니다.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나? 라는 확신보다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관심이 없지? 라는 의문이 여자의 뇌를 훨씬 더 세게 자극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바로 그녀의 머릿속에 물음표라는 도화선을 심는 법입니다. 이 도화선에 불이 붙으면 그때부터는 형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녀 스스로 형이라는 늪에 빠져들게 될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형들이 어떤 매력적인 여성을 만났을 때 보통 어떻게 행동하나요? 와, 진짜 예쁘시네요. 오늘 시간 되세요? 집에 잘 들어갔어요? 라며 끊임없이 형의 마음을 확인시켜 주려고 하죠. 그건 마치 퍼즐 조각을 다 맞춰서 완성된 그림을 그녀 앞에 툭 던져주는 것과 같습니다. 자, 내 마음은 이래. 이제 네가 선택해. 그런데 형들, 이미 다 맞춰진 퍼즐은 더 이상 호기심을 자극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단 말입니다. 반대로 조각 몇 개가 비어있는 퍼즐을 보면 어떤가요? 인간의 뇌는 본능적으로 그 빈 공간을 채우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이게 바로 심리적 진공 상태예요. 당신이 그녀를 쫓지 않고 적절한 무심함을 유지할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거대한 진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빈 공간을 자기만의 뇌피셜로 채우기 시작하죠. 오늘 내가 별로였나? 혹시 나 말고 연락하는 다른 여자가 있나? 아니면 이 남자는 연애보다 더 중요한 자기만의 목표가 있는 사람인가? 이런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순간 게임은 이미 끝난 겁니다. 그녀가 친구들과 모여서 형의 행동을 분석하고 형의 인스타그램을 몰래 훔쳐보고 형의 카톡 답장이 왜 늦는지 고민하는 그 시간들이 전부 그녀가 형에게 정신적인 투자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모임에 갔다고 칩시다. 거기에는 두 종류의 남자가 있어요. 한 남자는 모임 내내 그녀 곁을 지키며 농담을 던지고 음료수를 챙겨주고 분위기를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반면 다른 한 남자는 그녀에게 친절하게 인사를 건네고 짧지만 인상적인 대화를 나눈 뒤 미련 없이 자기 친구들에게 돌아가거나 모임 중간에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먼저 일어날게 라며 쿨하게 사라집니다. 다음 날 그녀는 누구를 더 생각할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전자는 이미 공략 완료된 데이터지만 후자는 알 수 없는 미지수거든요. 왜 저 사람은 나한테 더 머물지 않았지? 라는 그 사소한 의문이 그녀로 하여금 그 남자를 가치 있는 사냥감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겁니다. 형들, 우리가 지금까지 을의 연애를 했던 이유는 항상 답을 먼저 알려줬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문제를 내기도 전에 정답지를 갖다 바쳤죠. 하지만 진짜 매력적인 남자는 정답 대신 힌트만 줍니다. 그것도 아주 조금씩만요. 그녀가 형에 대해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형의 매력, 유통기한은 끝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그녀의 질문에 모호하게 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타이밍에 연락을 끊어보기도 해야 합니다. 이건 비겁한 밀당이 아니라 형이라는 존재를 계속해서 궁금하게 만드는 콘텐츠 마케팅 같은 거예요. 여자들이 친구들끼리 모여서 하는 대화를 들어보면 답이 나옵니다. 나 좋아하는 오빠가 있는데 어떡하지? 라는 말보다 걔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왜 연락이 안 올까? 라는 고민이 훨씬 더 비중이 높아요. 즉, 그녀의 머릿속에서 형의 점유율을 높이고 싶다면 형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를 증명하려 애쓰지 마세요. 대신 형이 어떤 사람인지 추측하게 만드세요. 그녀가 형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 그 자체가 곧 형을 향한 감정의 크기로 변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형들, 이제부터는 설명하지 마세요. 굳이 형이 오늘 얼마나 바빴는지, 친구랑 무엇을 먹었는지, 왜 답장이 늦었는지 구구절절 설명하며 그녀의 허락을 구하지 마세요. 형의 침묵은 무례함이 아니라 신비로움의 장막입니다. 그 장막 뒤에 무엇이 있을지 그녀가 마음껏 상상하게 두세요. 그녀의 상상력이 형을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로맨틱한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호기심은 집착의 어머니이고 집착은 사랑의 전 단계입니다. 그녀의 머릿속에 질문을 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형들 이제 가장 현실적이고 뼈 아픈 이야기를 해볼게요. 바로 대한민국 남녀관계의 80%가 이루어지는 곳 카카오톡입니다. 형은 지금 그녀의 휴대폰 속에서 어떤 존재인가요? 알림이 울리자마자 반갑게 확인하는 최애 앱인가요? 아니면 읽지도 않고 쌓여가는 광고 문자 같은 존재인가요? 냉정하게 말할게요. 형이 하루 종일 그녀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재미도 없는 짤을 공유하고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을 묻고 있다면 형은 지금 스스로를 스팸 메일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락이 곧 관심이고 관심이 곧 사랑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끊기면 불안해하죠. 어떡하지? 할 말이 없는데 뭐라도 보내야 하나? 이런 강박 때문에 형들은 점심 맛있게 먹어, 오늘 날씨 춥네, 뭐해? 같은 영혼 없는 질문들을 난사합니다. 하지만 형들, 그거 알아요? 이런 연락이 반복될수록 그녀에게 형은 궁금한 남자가 아니라 지루한 배경음악이 됩니다. 처음엔 다정하다고 느꼈을지 몰라도 곧 그녀의 뇌는 형의 연락을 예측 가능한 정보로 분류하고 도파민 분출을 멈춰버립니다. 심리학에는 간헐적 강화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매번 버튼을 누를 때마다 먹이가 나오는 기계보다
언제 나올지 모르는 기계에 쥐들이 훨씬 더 집착한다는 이론이죠. 연락도 똑같습니다. 형이 항상 1분 만에 답장하고 24시간 대기하고 있으면 그녀는 형의 연락에서 아무런 짜릿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어차피 이 오빠는 내가 보내면 바로 답장 올 텐데 나중에 해야지. 이게 바로 형의 카톡에 있는 일이 사라지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정말 형의 일에 몰입하느라 바쁠 때, 혹은 운동하거나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때 연락을 잠시 멈추는 겁니다. 일부러 밀당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형의 삶을 사느라 연락을 못하는 상황을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의 연락은 희소성을 갖게 됩니다. 3시간 만에 온 형의 짧은 답장 한 통이 5분마다 보내는 구구절절한 텍스트 100통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한 방이 된다는 거죠. 여성들은 형의 메시지 내용보다 그 메시지 뒤에 있는 형의 상태를 읽어냅니다. 형이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있는 한가한 남자인지, 아니면 자신의 삶이 너무나 바쁘고 열정적이어서 연락할 시간조차 귀하게 쓰는 남자인지를요. 형이 대화를 억지로 이끌려고 애쓰지 않고 정말 할 말이 있을 때만 담백하게 보낼 때 형은 비로소 예측 불가능한 매력을 갖게 됩니다. 형들, 제발 그녀의 하루를 형의 텍스트로 꽉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그녀가 스스로 채워야 할 빈 공간을 남겨두세요. 형이 침묵하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형의 프로필 사진을 다시 보고 지난 대화를 읽어보며 형에 대한 감정을 스스로 키워나갑니다. 사랑은 대화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대화와 대화 사이에 공백에서 자라나는 법입니다. 오늘부터는 카톡 창을 닫고 형의 인생을 사세요. 답장이 늦는다고 불안해하지 마세요. 형이 당당하게 자신의 시간을 보낼 때 비로소 그녀는 휴대폰을 쥐고 형의 연락을 기다리는 입장이 될 겁니다. 형의 가치는 형의 손가락 끝이 아니라 형이 연락하지 않는 그 시간의 깊이에서 결정된다는 걸 명심하세요. 형들, 이제 2번째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진리예요. 때로는 연락하지 않거나 그녀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답하지 않는 무심함이 100마디의 달콤한 고백보다 수천 배는 더 효과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녀가 그토록 원하는 확신을 형이 쉽게 주지 않을 때 그녀의 뇌는 비상사태에 돌입하며 엄청난 호기심을 쏟아내기 시작하기 때문이죠. 대부분의 남자는 그녀가 웃어주면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굴고 카톡 하나 오면 세상을 다 얻은 듯 반응합니다. 하지만 형은 달라야 해요. 그녀가 형을 보며 왜 이 사람은 다른 남자들과 달리 내 미소 한 번에 무너지지 않지? 라고 스스로 묻게 만드는 것. 바로 그 의문이 형을 평범한 남자들 사이에서 다이아몬드처럼 빛나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형이 어떤 파티나 모임에서 정말 괜찮은 여자를 만났다고 칩시다. 대화도 잘 통했고 분위기도 좋았어요. 보통 남자라면 어떻게 할까요? 헤어지자마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라고 보낸 뒤 다음 날부터 바로 약속을 잡으려 안달이 날 겁니다. 하지만 형은 여기서 거리를 둡니다. 메시지 한 번은 보낼 수 있겠죠. 하지만 과하지 않습니다.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녀의 인생에 찰떡처럼 붙어 있지도 않는 겁니다. 자,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녀는 형을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왜 먼저 적극적으로 다가오지 않지? 지금 어디서 누구랑 있을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가? 그녀의 마음속에 남겨진 바로 그 빈 공간이 형 쪽으로 끌리게 만드는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형이 성급하게 쫓아가지 않으면
그녀에게는 형을 그리워하고 추측할 시간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시간이야말로 형이라는 존재가 그녀의 무의식 속으로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가장 소중한 순간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늘 불확실한 것에 끌리게 되어 있습니다. 형이 항상 준비되어 있고 늘 곁에 있으며 언제든 부르면 달려온다는 걸 그녀가 100% 확신하는 순간 그녀의 뇌는 도파민 생산을 중단합니다. 아, 이 남자는 확보됐어 라고 판단하고 서랍 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하지만 약간의 미스터리, 약간의 모호함이 있다면 어떨까요? 언제 연락이 올지, 이 관계에 얼마나 진심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면 그녀는 그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형에게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죠. 그녀가 형에게 먼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형은 폰을 보고 있지만 즉시 답장하는 대신 잠시 내려둡니다. 이건 일부러 게임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형이 자신의 삶을 사느라 바쁘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는 겁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형의 프로필을 다시 보고 왜 아직 답장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시간을 보낼 겁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감정이 끌림을 만듭니다. 형이 무시해서 그녀를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단지 그녀를 형 인생의 전부가 아닌 일부로 두는 것뿐이죠. 여기서 핵심은 너무 쉬운 사람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자신의 목표가 뚜렷하고 누군가의 반응 하나하나에 매달리지 않는 단단한 남성에게 본능적인 섹시함을 느낍니다. 형이 스스로를 절제할 줄 알고 자신의 일부분을 신비로움으로 남겨둘 때 그녀는 형이라는 남자를 더 깊이 알고 싶어 안달이 날 겁니다. 그 호기심이 그녀를 형 곁에 머물게 하는 가장 강력한 접착제가 되는 거죠. 기억하세요, 형들. 올바른 무관심은 무례함이 아니라 그녀와 심리적으로 더 깊은 차원에서 연결되기 위한 고도의 예술입니다. 형이 조금 덜 줄수록 그녀는 형을 더 많이 원하게 될 겁니다. 이제 다음 파트에서는 이 기다림이 어떻게 그녀의 마음속에서 폭발적인 감정으로 변하는지 그 심리적 가속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형들, 냉정하게 하나 물어봅시다. 혹시 지금 카톡 알림 소리가 들리자마자 0.5초 만에 휴대폰을 낚아채고 있진 않나요? 그녀가 메시지 하나 보냈을 뿐인데 마치 119 구조대원이라도 된 것처럼 번개 같은 속도로 답장을 보내고 있다면 형은 지금 형의 매력을 스스로 교수대에 올리고 있는 겁니다. 빨리 답장하는 게 예의고 그래야 내 마음이 전달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안해요. 그건 형의 착각입니다. 연애 심리학의 세계에서 칼답은 다정함의 증거가 아니라 형이 지금 얼마나 그녀의 연락에 굶주려 있는지 그리고 형의 일상이 얼마나 텅 비어 있는지를 증명하는 빈곤함의 신호일 뿐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기술은 바로 보상지연의 심리학입니다. 형들, 왜 우리가 로또 당첨 번호를 확인할 때 심장이 터질 것 같은지 아세요? 번호를 입력하고 결과가 나오기까지 그 짧은 기다림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로또를 사자마자 결과가 0.1초 만에 툭 튀어나온다면 그만큼의 짜릿함이 있을까요? 절대 없죠. 인간의 뇌에서 쾌감을 담당하는 도파민은 보상을 얻었을 때보다 그 보상을 기다릴 때 훨씬 더 폭발적으로 분출됩니다. 형의 답장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즉시 답장을 보내버리면 그녀는 도파민을 느낄 틈이 없습니다. 그냥 아, 왔네 하고 끝나는 거죠. 하지만 형이 30분, 1시간, 때로는 몇 시간 뒤에 답장을 보낸다면 어떨까요? 그 시간 동안 그녀는 휴대폰을 흘끗거리고 형이 왜 답장이 없는지 궁금해하며 형이라는 존재에 대해 계속해서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즉, 형의 답장이 늦어질수록 형의 메시지 한 통의 가치는 수십 배로 뛰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단순히 일십이나 유치한 밀당을 하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형의 삶에 우선순위를 두라는 거예요. 자, 상상해보세요. 형이 지금 헬스장에서 마지막 세트를 조지고 있거나 중요한 프로젝트 기획안을 짜고 있거나 아니면 친구들과 정말 맛있는 고기에 소주 한 잔을 기울이고 있다고 칩시다. 이 상황에서 그녀에게 카톡이 왔다고 모든 걸 멈추고 답장을 하는 게 정상인가요? 아니죠. 진짜 멋진 남자는 자신의 현재에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운동이 끝나고 업무가 마무리되고 친구들과의 즐거운 시간이 일단락된 후에 여유롭게 휴대폰을 확인하는 것. 그때 보내는 담백한 답장 한 줄이 그녀에게는 이 남자는 자기 삶이 확실하고 누군가의 연락에 휘둘리지 않는 단단한 사람이구나 라는 무언의 압박과 매력으로 다가갑니다. 형들, 대한민국 남자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카톡의 1이라는 숫자에 목숨을 거는 겁니다. 그녀의 일이 안 사라지면 불안해서 미칠 것 같고 내 일을 빨리 지워줘야 그녀가 기분 좋아할 것 같죠. 하지만 고수들은 압니다. 그 일이 남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관계의 주도권은 내게 넘어온다는 것을요. 형이 답장을 늦게 보냄으로써 그녀가 지금 뭐 하지? 왜 안 보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순간 형은 그녀의 일상에 아주 깊숙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이게 바로 무위의 기술이자 전략적 무관심의 정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이 고객센터에 전화했는데 상담원이 1초 만에 받으면 아, 친절하네 하고 끝이죠. 그런데 정말 예약하기 힘든 유명한 맛집이나 전문가는 어떤가요? 전화를 해도 잘 안 받고 한참 뒤에야 연락이 닿죠. 그때 우리는 짜증을 내기보다 아, 역시 여긴 정말 바쁘고 가치 있는 곳이구나 라고 느낍니다. 형의 가치를 고객센터 상담원 수준으로 떨어뜨리지 마세요. 형은 그녀가 정복하고 싶어하는 그리고 쉽게 가질 수 없는 귀한 존재여야 합니다. 형이 일부러 게임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바쁜 남자가 되면 이 모든 건 자연스럽게 이루어집니다. 그녀의 메시지 하나에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휴대폰은 그냥 도구일 뿐 형의 인생 그 자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형이 휴대폰을 내려놓고 세상 밖으로 나가 형의 목표를 향해 달릴 때 그녀는 비로소 형의 뒷모습을 보며 달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즉각적인 보상을 주지 마세요. 그녀가 형의 관심을 쟁취하게 만드세요. 그 기다림의 끝에 오는 형의 연락 한 통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무엇보다 달콤한 보상이 될 테니까요. 기억하세요. 덜 줄수록 더 원하게 됩니다. 형의 가치는 형이 얼마나 빨리 대답하느냐가 아니라 형이 얼마나 자신의 삶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제 형의 휴대폰을 주머니 깊숙이 넣으세요. 그리고 지금 형이 해야 할 일에 집중하세요. 그녀가 형을 그리워할 충분한 시간을 선물하는 것. 그것이 오늘 형이 해야 할 최고의 배려입니다. 형들, 우리 솔직해져 봅시다. 우리가 영화관에 가서 돈과 시간을 들여 영화를 보는 이유가 뭐죠? 결말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만약 영화 시작하자마자 범인이 누구인지, 주인공이 어떻게 죽는지 자막으로 다 나온다면 그 영화를 끝까지 볼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다들 중간에 환불해달라고 난리를 칠 겁니다. 그런데 왜 형들은 그녀와의 관계라는 영화에서 시작부터 결말까지 스포일러를 못해서 안달인 건가요?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세 번째 전략은 바로 신비로움이라는 마약입니다. 단언컨대 예측 가능하다는 것보다 더 빨리 매력을 살해하는 독약은 세상에 없습니다. 한 번이라도 그녀가 형이 무슨 말을 할지, 어떤 행동을 할지, 언제 카톡을 보낼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게 된다면
그 순간 형을 향한 그녀의 모든 뜨거웠던 감정은 서서히, 하지만 아주 확실하게 식어버립니다. 형이 투명해질수록 그녀는 더 이상 형을 상상하지 않게 되고 흥미도 잃어버리며 결국 이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투자하지 않게 되죠. 신비로움이 사라진 남자는 그녀의 눈에 더 이상 남자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오래된 습관처럼,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는 낡은 가구처럼 그저 그 자리에 있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그토록 신비로움을 유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연애의 기술에서 얼마나 무시무시한 힘을 발휘하는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형들, 인간은 본능적으로 미지의 것에 대해 엄청난 호기심과 집착을 보이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형이 조금이라도 예측 불가능해질 때 그녀의 뇌는 형이라는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 미친 듯이 돌아가기 시작하죠. 생각해보세요. 형이 너무 투명해지면 형은 모든 패를 테이블 위에 다 까놓고 도박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어제 왜 기분이 안 좋았는지 구구절절 다 말해주고 모든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면 형의 마음은 그녀에게 수정처럼 투명해집니다. 물론 솔직함은 중요하죠. 하지만 너무 많이, 너무 일찍 드러내는 솔직함은 쫓고 쫓기는 설렘과 연애의 재미를 형 스스로 죽이는 자살 행위입니다. 여성들은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을 때, 그리고 이 관계가 내일 어디로 흘러갈지 정확히 모를 때 느껴지는 그 아찔한 짜릿함을 사랑합니다. 그녀를 더 추측하게 만들수록 그녀는 형이라는 남자를 해석하기 위해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그리고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자신이 많은 에너지를 쏟은 대상에게 더 깊은 정서적 유착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즉, 그녀가 형을 생각하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형과 더 깊게 연결되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형들도 경험해 본 적 있을 거예요. 누군가가 너무 쉽게 다가오고 너무 일찍부터 나를 기쁘게 해주려고 안달이 나 있을 때 본능적으로 흥미가 뚝 떨어졌던 기억 말입니다. 그건 형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항상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을 더 갈망합니다. 만약 그녀가 이 남자는 완전히 내 손아귀에 있지 않구나, 항상 나만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그녀는 형의 관심을 한 조각이라도 더 얻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노력한다는 건 형을 더 많이 생각한다는 뜻이고, 거기서부터 진짜 감정의 탑이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형들, 오늘부터는 형 자신을 조금 남겨두세요. 모든 것을 나누지 말고 모든 계획을 다 말하지 마세요. 그녀가 호출할 때마다 매번 대기하고 있지 마세요. 형의 삶 주위에 얇은 호기심에 장막을 쳐야 합니다. 때로는 이번 주말에 뭐 하는지 물어도 그냥 개인적인 일이 좀 있어 라고 짧게 답하며 형만의 시간을 보내보세요. 사적인 삶에 대해 무엇을 공유할지 형이 스스로 선택하고 선별해야 합니다. 바로 이런 말하지 않은 이야기들, 채워지지 않은 빈칸들이 그녀를 더 깊게 끌어당깁니다. 그 빈틈을 메우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녀는 이 관계에 더 많은 감정을 쏟아붓게 될 테니까요.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심리 게임을 하거나 일부러 차갑게 굴어서 상대를 괴롭히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형은 진솔해야 하지만 너무 빨리 모든 페이지를 다 보여주는 오픈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형만의 사생활, 형만의 비밀스러운 목표, 형만의 취미를 남겨두세요. 굳이 형의 모든 행동을 구구절절 설명하며 그녀의 결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형만의 본질에서 비롯된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예측 불가한 사람이 되세요. 여성들은 감정적 자극을 갈망합니다. 그리고 신비로움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감정적 자극제입니다. 그녀가 형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 없고 형이 다음에 어떻게 반응할지 알 수 없으며 형의 다음 움직임을 도저히 예측할 수 없다면 형은 그녀를 항상 기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끝나지 않은 감정적인 여정에 그녀를 강제로 초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비로움은 우리가 다음에 다룰 네 번째 전략, 우아한 철수와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형들, 이제부터는 형의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지 마세요. 조금씩 아주 감질나게 형이라는 남자의 매력을 보여주세요. 그녀가 한 페이지를 읽으면 다음 페이지가 궁금해서 미칠 정도로 말이죠. 형의 침묵과 여백이 그녀에게는 세상 그 어떤 감동적인 대사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갈 겁니다. 형은 그 자체로 거대한 미스터리이자 모험이어야 합니다. 그 모험을 떠나게 만드는 건 형의 친절함이 아니라 바로 형이 감춰둔 신비로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형들,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은 말이 하나 있죠. 정직이 최선이다. 사람 사이엔 솔직해야 한다. 네, 좋은 말입니다. 도덕책에서는요. 하지만 연애라는 고도의 심리전에서 지나친 투명함은 형의 매력을 단숨에 증발시키는 치명적인 함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는 바로 이 솔직함의 역설이에요. 형들이 그녀에게 자신의 과거, 미래의 꿈, 오늘 느낀 소소한 불안감까지 전부 다 털어놓는 순간, 형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궁금하지 않은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솔직함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많이, 그것도 너무 일찍 모든 패를 까버리면 쫓고 쫓기는 연애의 설렘과 긴장감을 형 스스로 죽이게 되는 겁니다. 여성들은 형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없고 이 관계가 정확히 어디로 흘러갈지 모를 때 느껴지는 그 묘한 짜릿함을 본능적으로 즐깁니다. 그녀가 형을 더 추측하게 만들고 형의 말 한마디를 곱씹게 할수록 그녀는 형이라는 존재를 해석하기 위해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형들, 그거 알아요? 인간은 자신이 에너지를 많이 쏟은 대상에게 더 깊이 정서적으로 연결되었다고 느낍니다. 형이 투명해질수록 그녀는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어지고 결국 마음의 거리도 멀어지는 거죠. 비유를 하나 해볼게요. 형은 지금 그녀에게 내비게이션인가요? 아니면 보물지도인가요? 내비게이션은 목적지까지 몇 미터 남았는지, 어디서 우회전해야 하는지 다 알려줍니다. 편하긴 하지만 설레지는 않죠. 그냥 시키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보물지도는 다릅니다. 목적지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 가는 길에 함정도 있을 것 같고 도대체 끝에 뭐가 있을지 상상하게 만듭니다. 그 불확실성이 우리를 모험으로 이끄는 거잖아요. 형이 그녀에게 모든 감정과 생각을 공유하며 나는 수정처럼 투명해 라고 자부하는 순간 형은 매력적인 보물지도에서 지루한 내비게이션으로 전락하는 겁니다. 아마 형들도 누군가가 너무 쉽게 다가오고 만나자마자 자기 인생사를 다 털어놓을 때 본능적으로 거부감이 들었던 적이 있을 거예요. 그건 상대가 나빠서가 아니라 정복의 과정이 생략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완전히 가질 수 없는 것, 내가 노력해서 알아내야 하는 것에 더 열광합니다. 그녀가 형에 대해 완전히 확신할 수 없을 때, 형이 100% 그녀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느낄 때, 그녀는 비로소 형의 관심을 얻기 위해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녀가 노력하게 만든다는 건
곧 그녀가 형을 더 많이 생각하게 한다는 뜻이고, 그 생각의 조각들이 모여 사랑이라는 감정이 되는 겁니다. 형들, 이제부터는 형의 인생이라는 책에서 몇 페이지는 항상 비워두세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고민을 하는지 굳이 먼저 다 말해줄 필요 없습니다. 그녀가 물어볼 때까지 기다리고, 물어보더라도 모든 걸 다 답하지 마세요. 나중에 말해줄게라거나 그건 비밀이야 라는 짧은 농담 한마디가 구구절절한 설명보다 훨씬 섹시합니다. 형이 형 자신을 일부 남겨둘 때 그 빈틈을 메우기 위해 그녀는 더 많은 감정을 쏟아붓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오픈북이 아니라 한 번 읽으면 다음 장이 궁금해서 잠을 설칠 정도의 미스터리 소설이어야 합니다. 형의 진솔함은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지만 형의 신비로움은 그 관계를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자, 이제 이 신비로움을 어떻게 실제 행동으로 옮겨서 그녀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그 다음 단계인 전략적 철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